1962년 소련 화물선들이 쿠바로 향하고 있을 때 미 해군이 봉쇄선을 그었습니다. 그 위기는 세계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2026년에 같은 장면이 다른 해협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항모전단과 15척 이상의 군함으로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봉쇄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되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은 20분 만에 유턴했습니다. 해양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리치스탈이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호르무즈에 접근하면서 갑자기 유턴을 했고 오스트리아와 최소 한 척의 유조선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총 3척의 유조선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되돌아갔습니다. 중국 국방부 장관 봉준제독은 연단에 올라 미국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우리 배는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란과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발언이었지만 그는 바다에서 단 한 척의 배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봉쇄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1억 9천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가 바다에 발이 묶였다. 수년에 걸쳐 구축된 중국-이란 전략적 다리가 하룻밤 사이에 끊어졌다. 다음번에도 중국은 되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군함으로 강행할 것인가? 이 질문의 무게를 이해하고 왜 이 봉쇄가 중국에 그렇게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베이징 테헤란 관계의 깊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석유 고객입니다. 베이징의 1대1로 구상은 이란의 항구, 특히 차바하르를 중요한 환승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유령 첨단 유조선들이 중국 정유소로 석유를 운반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의 기술, 인프라, 외교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은 두 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시켰고 미국은 바로 이 파트너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이 시스템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중심지인 카르드 섬이 봉쇄되었습니다. 호르무즈 외부의 중국 대체 경로인 차바하르가 봉쇄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출입 지점인 반다르 아바스가 봉쇄되었습니다. 중국이 저렴한 이란산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했던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베이징에게 손실은 단지 석유만이 아닙니다. 이란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대1로의 이란 구간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이란에 제공한 외교적 보호막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외교가 아닌 핵원력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은 매일 1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해상으로 수입하며 그중 4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이란 석유의 손실만으로는 관리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르무즈 그 자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중국의 전체 걸프 석유의 대부분이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국이 그 해협을 통제하는 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미 해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바로 그 이유로 리치스타리의 방향 전환은 일반적인 유조선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세계적 권력 주장이 해상에서 시험된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 봉쇄를 깨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인가, 전함을 보낼 것인가. 베이징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선택은 매우 높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군사력을 사용하여 미국의 봉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중국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극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모로코에서 모잠비크까지 이어지는 항구 네트워크는 군사작전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지부티와는 매우 다른 무대입니다. 해협에서의 미국의 힘에 맞서 중국 해군은 심각한 열세에 있습니다. 세계의 항공모함 전투단, 15척 이상의 군함, 지속적인 공중순찰, 위성 감시. 이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며 중국은 특히 대만 긴장이 지속되는 시기에 미국과의 뜨거운 갈등을 감수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군함이 봉쇄선을 강제로 넘는 것은 두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해상 대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마지막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옵션, 회색 지대 전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수년간 사용해온 방법으로 군함 대신 흰색 선체의 해안 경비대 함정과 어업 민병대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해안 경비대 호위를 받는 상선들을 보내는 비군사적이지만 억제적인 호송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미국의 봉쇄를 직접적으로 깨지 않고도 해양 보안 작전을 가장하여 오만만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효과가 있는 전술이 여기서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위험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 호위를 동반한 유조선 호송대를 보내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면 베이징의 허세가 전 세계에 드러납니다. 다극 세계의 수사는 무의미해집니다. 세 번째 옵션, 외교적 및 경제적 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은 중국의 손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정당화하는 유엔 결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반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란의 조건부 통과 요구를 지지할 수 있으며 워싱턴의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해협을 열지는 못합니다. 외교적 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중국의 정유소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130일 분량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산 석유 없이 소비가 가속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적으로 폐쇄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대체 공급원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합니다. 네 번째 옵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기다리며 기회를 포착하는 것. 베이징은 지금 정확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여 일본과 한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지역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미국 액화천연가스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위기 덕분에 무역전쟁 또한 중단했던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베이징은 지역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중국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베이징은 자국의 피해를 관리하면서 경쟁국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옵션,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영구적인 대체 네트워크 구축.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통한 걸프 우회 경로. 베이징은 바로 이 시나리오를 위해 수년간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위기는 이러한 투자들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했지만 이 경로들은 아직 호르무즈의 용량에 맞출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지 단기적인 비상대책은 아닙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호르무즈에서 부족합니다. 외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비축량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계산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이 기다림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봉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며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까요? 호르무즈에서의 미국의 힘은 압도적입니다. 세계의 항모전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제럴드 R 포드호, 조지 H.W. 부시호가 접근 중이며 F-35C, FA-182,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P-8A 포세이돈 정찰기, 잠수함, 5만 명 이상의 군사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 해상, 그리고 잠수함 우위는 미국에 속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이에 근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봉쇄의 차원은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위협은 직접적으로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혐의, 방공 시스템은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달 중국 방문 계획은 이 방정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봉쇄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손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봉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호르무즈의 항공모함 전단 세계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인력 교대, 유지 보수, 탄약 보급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맹국의 지원은 최소입니다. 영국, 독일, 호주는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주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봉쇄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보다 호르무즈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부분적으로 닫혀 있는 동안 그들의 에너지 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려 하면서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중국의 경제 보복 능력은 상당합니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 미국 국채, 공급망 등 베이징은 워싱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없어도 경제 전쟁은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국 유조선들이 이미 봉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리치스타린은 두 번째 시도에서 통과했습니다.
BBC 베리파이에 따르면 봉쇄가 시작된 이후 최소 7척의 이란 관련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그중 3척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들을 모두 막을 수 없거나 막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 봉쇄는 완전한 통로 폐쇄가 아니라 선택적 압박이며 이 선택성은 미국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중국 분석가들은 워싱턴의 봉쇄를 군사적 승리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인 경제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시도로 읽습니다. 그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전략은 양측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고 중국은 외교적으로 돌파할 수 없지만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장은 얼마나 더 고조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채널 셀비는 휴전 체제가 가까운 미래에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이 무너지면 군사작전이 재개되고 봉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USS 조지 H.W. 부시가 지역에 도착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개입 기회는 시시각각 좁아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 행위자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협했지만 이 힘에 대항할 전폭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속정과 해안미사일은 비대칭 무기이지만 세계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란이 해상에서 무력하다는 현실은 육상에서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민병대를 통한 다양한 전선에서의 보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군사 개입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속이 핵운력은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모스크바는 유엔에서 이 위기를 비난할 것이지만 군함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고립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동준의 발언과 유조선의 귀환 사이의 격차는 베이징의 실제 권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말은 강하지만 행동은 제한적이며 이 격차는 앞으로 며칠 동안 좁혀지거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 봉쇄는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이란의 마지막 카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영향력은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방공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대여대의 연합군 항공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하여 테헤란 중심부를 공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침투할 수 없던 지하 저장소가 14톤 벙커 버스터를 탑재한 B-2에 의해 침투되었습니다. 해군 전력이 파괴되었습니다. 부셰르 해군 기지가 평탄화되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IRGC 본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정보 책임자와 작전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대리 네트워크 약화, 메라바드 물류 허브 타격, 헤즈볼라와 후티로의 공급망 차단, 그리고 이란의 마지막 카드는 호르무즈였다. 우리는 해협을 닫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의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닫았고 실제로 유가가 급등했으며 유럽을 연료 위기로 끌어들였고 아일랜드에서 프랑스까지 트럭 운전사들의 봉기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 해협을 강제로 열고 지뢰를 제거하며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세계 무역에 제공하고 동시에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나갈 수 없고 물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익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란은 해협을 닫아 세계를 벌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의 대답. 좋아, 우리는 해협을 열겠지만 우리가 너희를 봉쇄할 것이다. 이란의 무기가 이란을 향해 돌아섰다. 해협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동맹 전선은 혼란스럽고 이것은 미국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만이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는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주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봉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개, 수십 척의 구축함, 정찰기, 잠수함, 모두 연료, 탄약, 인원교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해군이 이 규모의 작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몇 주는 가능하다, 몇 달은 어렵다, 몇 년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짜 문제는 이 봉쇄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전에 미국을 지치게 할 것인지 여부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 봉쇄는 에너지 요금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도, 한국, 일본,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는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인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인 인도는 저렴한 이란 원유를 구매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른 곳에서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봉쇄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 침체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좁아졌습니다.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미국의 공중 우세와 지속적인 감시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작전을 시작하여 봉쇄를 깨뜨릴 수 있지만 부쉐르 해군 기지는 파괴되었습니다. 고속정 함대는 효과가 없습니다. 해안 방어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주발 공격처럼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여 보복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반이란 진영으로 몰아넣고 지역 고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대리군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할 수 있지만 IRGC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메라바드 물류 허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급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키스탄 평화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결렬 직후에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압박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은 봉쇄가 이란 경제를 매일 조금씩 더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수익이 제로가 되면 군임 급여, 무기 생산, 대리자금 조달이 모두 말라버립니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닙니다. 매주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테이블에 앉거나 가라앉아라. 수년간 이란은 호르무즈로 세계를 겁주었습니다. 이 해협은 우리의 무기다. 그들은 말했고 한동안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해협을 봉쇄했을 때 세계 유가가 급등했다. 유럽 전역에서 연료 위기가 발생했다. 국가들이 멈춰섰다. 그러나 2026년 4월 13일에 미국은 그 무기를 이란의 손에서 빼앗아 뒤집었다. 해협은 열리고 있지만 이란의 항구는 닫히고 있습니다. 지뢰는 제거되고 있지만 이란의 석유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세계 무역은 자유롭지만 이란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그 나라에 사용되는 더 명확한 예는 없습니다. 호르무즈는 더 이상 이란의 무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는 이제 이란의 감옥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해군 병력 중 하나를 호르무즈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비난했지만 유조선들은 되돌아갔습니다. 이란 석유 1억 9천만 배럴이 바다에 갇혔습니다. 수년에 걸쳐 구축된 전략적 다리가 하룻밤 사이에 끊어졌습니다. 베이징은 계산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힘을 과시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이란은 바다에서는 무력하지만 육지에서는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지켜보지만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21세기 권력 균형을 정의하며 이 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좁혀지거나 더 깊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유조선이나 군함이 봉쇄선을 강제로 넘는다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배였고 그때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